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2023년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11번부터 15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관련 법령 준비 방법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수 올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법령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각 법령별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유산 수리법의 뭐 도급이라든가 하도급 뭐 이런 수급인, 발주자 뭐 이런 개념처럼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각각 있는데 각 법령마다 그거에 대한 기본 용어 정의를 좀 아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주어 누가 문화재청장이 뭐 시도지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주어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법령을 읽다 보면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보다 예외적인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최근에 개정된 법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제가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바뀐 법령, 개정된 법령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뀐 법령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법령 읽다 보면 그 끝에 개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를 중점적으로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숫자가 좀 종종 나오는데 뭐 숫자를 별도로 정리해 두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별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대표자 맞고요. 자본 금액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주된 영업소 소재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및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 보유 현황. 네, 이렇게 해서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보유 현황 이렇게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본 금액인데, 여기 국가유산 수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2조에 등록 요건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서 1번 상호, 그러니까 1호죠. 1호 상호, 2호 대표자, 3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4호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및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 보유 현황 이렇게 꼭 등록할 때 변경됐을 때 이게 변경됐을 때 등록 요건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리법 14조에 보면은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등록에 보면 2항에 보면 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했던 시도지사에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30일 이내입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때 이런 주된 내용을 꼭 넣어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14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등록이 있는데 1항에 보면은 국가유산 수리업,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 또는 국가유산 감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하고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수리업자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수리업자는 뭐예요? 수리업, 실측 설계업, 뭐 감리업 이런 게 수리업이 되겠는데 이때는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요건을 갖춰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수리법 시행령의 12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에서 아까 얘기한 뭐 수리업이라든가 실측설계업, 감리업 등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에 보면 기술 능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호에 가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라 자본금의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수리업을 등록할 때 이렇게 자본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은행 그다음에 국가유산 수리협회 국가유산 수리협회라든가 은행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그다음에 건설사업 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그다음에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고시기관에 이제 그 자본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협회,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그다음에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고시기관에서 자본금을 확인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확인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3호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당시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4호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이고 5호에 보면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중 실측 설계업자로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일 것.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했을 때만 이렇게 수리업을 이제 등록시킬 수 있는 거죠. 12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1번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국가유산 수리법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해당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됩니다. 2번 맞고요.
2번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수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명의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수리업을 하고 있는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한 명이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이고, 그다음에 맞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는 그 국가유산 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국가 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발주자는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4번입니다. 발주자는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 수리 기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틀렸죠.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죠. 능력이 없을 때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 수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 수리업 배치에 따른 사망에 보시면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수리유산법에 보시면 제33조가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건데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자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도 포함됩니다. 수리업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해당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그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배치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수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명의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배치된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는 그 국가유산 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해서는 아니 되고 3항 발주자는 배치된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항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 유산 수리업자는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 수리업을 등록한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제25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13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전문 수리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업 맞죠? 전문 국가 수리업이죠. 그 다음에 석공사업 맞고, 보수단청업 3번은 틀렸죠. 이거는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식물보호업 이것도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업 제16쪽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은 종합유산 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는 보수 단청업이 있고,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에 보면 조경업, 보존과학업, 그 다음에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사업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국가유산 수리업하고 전문국가유산 수리업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16조 보시면 수리업, 국가유산 수리업 법에 보시면 종류가 있습니다. 1항의 14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 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2항에 보시면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 수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복합되어 있을 때 부대 국가유산 수리 경우에는 주된 이제 분야에서 할 수가 있고, 종된 분야는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은 아까 보수 단청업이 이제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을 하는데, 기술 능력은 이제 기술자와 기능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단청의 기술자는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그래서 보수기술자 2명이 있어도 되고, 보수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으로 구성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기능자 부분에서는 뭐 한식목공 1명하고 한식 미장공, 번화화공, 화공, 드잡이공, 그 다음에 한식성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됩니다. 이제 한식목공, 대목수가 1명이 껴야 되고, 나머지 2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본급은
법인일 경우 2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일 경우도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자본금 2억, 종합 수리업은 자본금 2억 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 시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국가유산 수리 업종이 상당히 많은데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 같은 경우는 조경기술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보존과학은 보존과학 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법은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단청공사업은 단청기술자 1명 이상, 이렇게 나머지는 기능자만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 기능자는 조경업 같은 경우 기능공 1명, 그 다음에 보존과학은 보존처리공 1명하고 훈증공, 세척공, 표고고 중 1명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식물보호업은 식물보호공 1명 이상, 그 다음에 단청공사업은 화공 1명 이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쭉 2명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목공사업 같은 경우는 대목수 포함해서 2명 이상, 그 다음에 석공사업도 쌓기 석공 1명을 포함해서 2명 이상, 번화공사도 번화화공 2명 이상, 미장공사는 한식 미장공 2명 이상, 온돌공사업은 온돌공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본금은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의 자본금하고 시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무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사무실, 그 다음에 요 가끔가다 기술자하고 기능자 갖춰지는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등을 수리하려는 발주자의 설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1번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요까지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만 있어야 되는데 다만까지 있어서 이게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항목입니다.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통 기술과 원래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그 유효성을 입증되어 해야 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해당 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여기까지 맞는데 또 이것도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여야 한다. 이건 종합적으로 심사할 때는 해당 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이랬을 때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설구조물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일 것, 이럴 때도 종합심사가 들어가는데요. 다만 형태와 재료들을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심사할 때도 가설구조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일 것, 여기까지만 했을 때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33조 2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 승인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이게 설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났던 것처럼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경우 하여야 한다. 1호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항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고 3항에 보시면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3호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 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승인을 하였으면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승인의 신청, 설계 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 관광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3조 2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 승인에 보면 1항이죠. 1항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에 해당되는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 청장의 국가유산 정하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를 이제 말하는데 이하 아래와 같은 사항은 다 이제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국가유산 그러니까 동산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목, 남목에 해당되는 국가유산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그 다음에 발주자는 제1항 각호 외에 다른 부분에 따른 설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 도서 등 문화체육관광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제2항은 본문에 따른 설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 도서 등 문화체육관광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국가유산청장에 신청을 한다. 설계 승인할 때 발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주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15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 현황의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유산 수리 현황 검사에 대한 것. 단 권한의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황 검사할 때 1번 국가유산청장은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 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수리업자에게 업무 및 현황을 국가유산 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국가유산청장은 하도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 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현황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하는 역할.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 역할은 시도지사는 등록 기준에 의해 접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서 하는 일, 서류를 검수할 수 있고 경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또는 보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숫자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 제출 자료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는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화된 거 262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변경 신고 아니한 자, 폐업 신고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년도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처분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또는 보고 자료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자료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이거 과태료는 이제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과태료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업 45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 현황의 검사 등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여부의 접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 수리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들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망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수리 등의 발주자, 국가유산 감리원 등 국가유산 수리 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 수리 현황의 검사 이 사항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늘은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